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페이지 iOS 개발자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6년차 열혈 사용자로서 폰으로 만화와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개발자로서 다크모드로 알아보는 카카오 페이지의 iOS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슈퍼 IP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슈퍼 콘텐츠 앱인데요. 저는 올해 4월 카카오 페이지에 출시된 다크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의 다크모드는 시스템 전체 및 모든 네이티브 앱에 걸쳐 어두운 색상 조합이 새롭게 구현되는 화면 모드입니다. 왼쪽 폰 화면이 카카오 페이지의 라이트 모드이고 오른쪽 폰 화면이 다크 모드로 다크 모드는 iOS 13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13부터 애플이 선보인 다크 모드는 화면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주는 어두운 컬러 스킴을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저조도 환경에서 눈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낮이든 밤이든 장시간 사용하는 콘텐츠 앱인 만큼 다크모드 기능이 있으면 콘텐츠를 더 몰입감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은 애플의 iOS 13 다크모드 출시 발표 직후부터 본격적인 다크모드 개발을 시작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개발의 시작 단계부터 릴리즈까지 저희가 다크모드를 도입하면서 만났던 문제들과 고민,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iOS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개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색상 조합인 다크모드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색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색상을 코드로만 관리했습니다. 여기 코드와 같은 형태였는데요. 예를 들어 버튼 텍스트라는 이름의 상수를 만들고 해당 값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색상은 코드 이외에 에셋 카탈로그라는 포맷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셋 카탈로그의 색상 관리는 iOS 11부터 지원해왔고 iOS 11이 업데이트된 2017년에는 카카오 페이지가 iOS 10 이하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에셋 카탈로그는 뒷 내용인 다크모드 적용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기존 카카오 페이지 색상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코드로 관리되는 기존 색상 구조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UI 작업을 코드가 아니라 XIB나 스토리보드 같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할 때 코드에 정의된 색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처럼 UI 작업을 코드로 할 때는 UI 컬러., 버튼., 텍스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른쪽처럼 XIB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색상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튼의 텍스트 컬러 설정에서 동일한 파란색 값을 인스펙터에서 직접 입력해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색상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뷰를 IB 아웃렛으로 빼서 코드에도 정의하고 Awake from Nib 등 코드의 메소드에서 색상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페이지가 슈퍼 콘텐츠 앱인 만큼 변경해야 할 인터페이스 뷰가 많아 번거로웠고 색상만을 위해 코드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관리 포인트를 늘리는 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없는 이상 기존의 구조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기존 구조의 아쉬움을 안고 iOS 13의 다크모드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크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다크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iOS 13부터 컬러는 두 개의 색상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라이트 모드일 때 화면에 보여질 색상이고 다른 하나는 다크 모드일 때 화면에 보여질 색상입니다. 즉, 컬러는 모드에 따라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때 컬러가 라이트 모드인지 다크 모드인지 알기 위하여 UI 트레이트 컬렉션이라는 객체의 커런트 값을 참조합니다. UI 트레이트 컬렉션은 다크 모드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로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알려줍니다. 컬러는 UI 트레이트 컬렉션에서 모드를 나타내는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이 다크임을 확인하고 다크 모드일 때 색상인 블랙을 선택하여 화면에 나타납니다. 애플은 iOS 13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작동 방식을 지원하는 컬러 스킴을 기본적으로 제공했는데요. 35가지의 색상으로 애플의 시스템 컬러는 iOS 13부터
코드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다크 모드든 색상 대비든 설정의 모든 디스플레이 세팅에 맞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자동적으로 노출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컬러 그레이는 6개의 서로 다른 회색을 제공하는데요. 표처럼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에 알맞은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모드에 따른 색상이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플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13의 시스템 컬러는 코드 색상을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기존 구조에 아쉬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처럼 코드에서 버튼의 텍스트 컬러를 지정하고 싶으면 UI 컬러 시스템 블루를 사용할 수 있었고 오른쪽의 XIB에서 사용할 때는 버튼의 텍스트 컬러 설정에서 시스템 블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의 많은 부분을 iOS 13의 시스템 컬러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앱에서 시스템 컬러로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색상들일까요? 네, 바로 브랜드를 나타내는 색상과 기능의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입니다. 브랜드 색상은 카카오 페이지의 노란색처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기능은 기다리면 무료의 빨간색처럼 기능의 포인트를 나타내어서 애플이 제공하는 색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커스텀 색상을 다크모드 시스템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iOS 13에서 커스텀 컬러를 지원하는 API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프로바이더를 초기값으로 받는 색상 생성자를 코드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에셋 포맷 파일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스텀 색상을 지원하는 애플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시도해 본 후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통한 커스텀 색상은 iOS 13부터 추가된 UI 컬러의 새로운 API인 UI 컬러.init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코드처럼 커스텀 컬러인 버튼 블루를 만들고자 할 때 UI 컬러.init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내부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이 다크일 때와 아닐 때의 색상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커스텀 컬러를 생성하면 기존에 저희가 쓰던 색상 코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코드에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색상 구조에 호환되는 만큼 기존 색상 구조의 아쉬움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커스텀 컬러를 지원하는 두 번째 API는 컬러 에셋이 있습니다. 에셋 파일은 에셋 카탈로그의 포맷으로 색상이나 이미지 아이콘 등 앱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에셋 파일은 자원의 이름과 실제 자원 파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가진 하나의 자원의 기기나 설정에 따라 파일은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두 개의 색상 세트를 가지는 다크 모드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의 예시처럼 에셋 파일에 버튼 블루라는 이름을 가지는 색상 자원을 만들고 라이트 모드일 때와 다크 모드일 때의 색상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에셋에 만들어진 색상 자원은 iOS 13의 시스템 색상처럼 코드에서도 인터페이스 빌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에셋 파일의 컬러 관리는 이전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iOS 11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카카오 페이지가 지난해 12월 최소 지원 버전을 iOS 11로 올리면서 올해 다크모드 적용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드에서는 스트링 타입의 이름의 파라미터를 넘기는 UI 컬러.init을 사용하면 됩니다. XIB에서 사용하고 싶을 땐 버튼의 텍스트 컬러 설정에서 버튼 블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컬러 에셋으로 만드는 커스텀 컬러는 작업 방식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컬러 에셋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생성자의 초기 값이 스트링 값이다 보니 오타를 입력하거나 이름을 바르게 입력했지만 컬러 에셋의 색상 자원이 누락되었을 때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코드의 예시처럼 올바른 이름은 버튼 블루이지만 뒤에 철자가 더 붙은 이름이 입력되었다고 할 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앱이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 오타를 입력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름에 오타를 입력하거나 색상 자원이 누락되었을 때 개발 단계에서 바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또한 에셋 이름이 변경되거나 자원 자체가 제거될 때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iOS 13의 커스텀 컬러 API를 비교하자면 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두 방법을 비교해 보니 기존 구조를 계속 가져가기보단 기존 코드의 아쉬운 점까지 해결해주는 컬러 에셋 방식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컬러 에셋의 아쉬운 점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컬러 에셋에 있는 색상 자원들을 사용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빌드 단계에서 자동으로 코드로 생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 스크립트로 컬러 에셋 디렉토리를 순회하면서 자동으로 스위프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서치해보니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된 코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위프트 젠이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스위프트 젠은 앱 빌드 시 에셋을 템플릿에 따라 코드로 만들어주는 코드 제네레이터입니다. 스위프트 젠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컬러 에셋에서 만든 버튼 블루 색상 자원을 빌드 단계에서 asset.buttonblue라는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스위프트 젠은 빌드 시 매번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 추가, 기존 자원 제거, 색상 이름 변경 시 내용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파일과 색상을 사용하는 코드의 내용이 다르다면 컴파일 에러로 캐치해줍니다. 이렇게 에셋 사용이 아쉬운 점이 해결되면서 커스텀 컬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스텀 컬러는 컬러 에셋이 관리하며 빌드 단계에서 동일한 색상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커스텀 색상을 사용할 때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사용할 때는 컬러 자원을 사용합니다. 즉, 컬러 값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코드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동일한 컬러 이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구조의 아쉬운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크모드 시스템 동작을 위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또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변경된 컬러 구조가 iOS 12 이하에서도 오류 없이 잘 동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컬러 에셋으로 관리하기로 한 커스텀 컬러는 추가적인 설정이 없다면 iOS 12 이하에서 자동으로 라이트 모드의 색상을 노출하기 때문에 동작에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예시의 버튼 블루는 iOS 12 이하에서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애플의 시스템 컬러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드에서 사용할 때 iOS 12 이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애플의 시스템 컬러도 커스텀 컬러처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사용하면 iOS 12 이하에서 자동으로 라이트 모드의 색상을 노출했지만 코드는 빌드 단계에서부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 코드처럼 시스템 컬러는 iOS 13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라는 오류가 나타나서 앱 자체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프트 젠이 빌드 단계에서 커스텀 색상 자원의 코드를 만든 것처럼 애플의 색상도 코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드 색상 안에서 iOS 12 이하일 때는 라이트 모드의 색상을 값으로 반환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건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시스템 컬러 색상 코드는 iOS 13의 시스템 컬러를 사용하려던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코드의 UI 컬러.시스템 백그라운드 대신에 asset 컬러.시스템 백그라운드를 사용합니다. XIB에서의 사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시스템 컬러의 iOS 12 이하 지원까지 추가하니 시스템 컬러도 커스텀 컬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세트 색상이 정해진 iOS 13의 시스템 컬러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동일한 색상 코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시스템 컬러를 사용할 때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사용할 때는 그대로 iOS 13의 시스템 컬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업 방식에 따라 통일된 구조를 갖고 iOS 13과 그 이하 버전까지 잘 동작하는 다크모드가 올해 4월 카카오 페이지에 도입되었는데요.
다크모드 적용으로 밝기가 감소하여 어두운 곳에서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인성 대비가 높아져 이미지와 글자가 눈에 잘 띄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카카오 페이지의 iOS 사용자라면 지금 다크모드를 경험해 보시고 언제든 소중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또한 오늘 이야기에 나온 소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 목록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다크모드로 알아보는 카카오 페이지의 iOS 업데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Q&A에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 페이지의 이규원이었습니다.